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멋있어요. 제가 어디 강의를 가면은 이 모자를 꼭 쓰고 갑니다. 왜냐하면은 모자는 왜 앞에만 챙이 있어야 되느냐? 뒤에도 있을 수 있다. 우리 시도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고정관념을 탈피를 해야 된다. 그래서 모자는 앞에도 있지만 뒤에도 있다. 제가 이게 1991년에 영국에 출장 갔을 때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라고 있습니다. 에든버러. 거기에 가서 출장 업무를 마치고 거기 지점장들어 여기 구경할 데 없나 했더니 뭐 성도 있고 한데 거기 가기는 좀 그렇고 하니까 시내에 들어갑시다 했는데 모자만 파는 백화점이 신세계 백화점보다 훨씬 큰 게 있어요. 신세계 백화점 본점보다 더 큰 건물이 4층이 전부 모자만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영국 사람들은 다 모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아무리 봐도 살 수가 없어요. 수만 개가 있으니까 전부 다 이렇게. 그게 그거 갖고 한때 이게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그래서 딱 썼더니 그 영국의 점원이 잘 어울린다. 그래서 너 팔고 싶어 그렇지 했더니 아니고 동양인인데 잘 어울린다 그러더라고. 에라 이거 사자 했더니 우리 지점장이 말리는 거예요. 그거 쓰고 어떡하신다 그럽니까? 그거 돌아다니면서 다 웃을 텐데. 그러니까 산다. 한국에 1호 될 것이다 해서 제가 32년째 쓰고 다니는데 한 번은 자동차 정비하는 카센터에 이걸 쓰고 갔어요. 가는데 이 친구가 차 수리는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보고 싶어지고 야 너 그러다가 다치겠다. 실컷 봐라 그러고 모자를 줬어요. 그 실컷 보고 제가 다시 쓰고 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어떻든 우리 대지 문학회는 정말 대단하신 분들 많습니다. 지금 김범식 회장님 노래도 듣고 제가 놀라서 저는 안 나오려고 했습니다. 너무 대단하죠. 특히 문학과 시에 대해서 대단하신데 저는 도저히 족탈불급이라서 이 얘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옛날 얘기인데 교훈도 되고 재밌으니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춘추전국시대 그러면은 중국의 BC 기원전이죠. 기원전 770년대부터 220년대까지 221년에 진시황이 중국 천안 통일을 할 때까지 한 550년을 춘추전국시대라고 그럽니다. 왜 춘추전국시대냐? 우리 막 어지러울 때 춘추전국시대라고 그러죠. 위, 오, 촉, 오, 월, 제, 진 나라도 두 개가 있어요. 한자가 다릅니다. 진해서 자그마치 16개 나라가 있었어요. 지금 중국 하나잖아요. 16개 나라가 싸우고 뺏고 이기고 지고 먹고 먹히고 했으니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 시절에 초나라라고 있습니다. 초나라에 초나라에 유명한 왕이 장왕이라고 있습니다. 장왕. 그러니까 외자입니다. 장왕이라고 했는데 이 양반이 어느 날 아주 기분이 좋아서 만조백관들을 불러서 따뜻한 봄날이니까 우리 궁궐 내에서 하지 말고 소위 가든 파티를 한번 하자. 마당에서 한번 연회를 열자 해가지고 마당에서 밤에 연회를 여니까 횃불을 밝혔을 거 아닙니까? 횃불을. 전기가 없듯이 횃불을 밝혔는데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100% 온 거예요. 그게 불이 다 꺼져버린 거예요. 한창 주황이 물어있고 분위기가 고조됐는데 불이 다 꺼져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정신이 없죠. 그 불이 꺼진 사이에 한 장군이 그 대단한 왕의 가장 사랑하는 아끼는 애척을 닦으라는 거예요. 그 불 꺼진 사이에 안고는 뽀뽀를 해버렸어요. 이거 걸리면 죽는 거죠. 왕이 가장 아끼는 애첩을 건드렸으니까. 그런데 그 애첩이 이름이 뭐냐? 허희라는 사람인데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에요. 아, 이놈 봐라. 불이 켜지면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겠습니까? 수백 명이 참석했는데. 그래서 가스의 끈을 하나 딱 댄 거예요. 갓끈을 하나 딱 대가 딱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바람이 지나가고 불을 켰습니다. 불이 켜지자마자 이 허희가 갓끈을 들고 왕한테 갔어요. 왕한테 가서 전하, 잠깐 불 켜진 사이에 이 끈의 주인 그놈이 저한테 와서 저를 겁탈을 했습니다. 이놈을 잡아서 벌을 주십시오 했어요. 그 장군의 이름은 당교예요. 당교 장군인데 이제 나는 죽었구나. 뽀뽀 한번 하고 나는 죽었구나 했는데 여러분 들으시오. 왕이 오늘 너무 이 연회가 분위기가 무르익었으니까 내가 제안을 한다. 파티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모든 참가자는 각근을 하나씩 떼시오. 각근을 하나 떼시오. 이거는 왕의 명령이니까 한 사람도 없이 다 각근을 하나씩 떼시오.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교 장군이 아이고 살았구나. 왕이 나를 살려주는구나.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잖아요. 다 각근 하나일 뿐인데. 그리고 던지라 그랬거든요. 바닥에.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당교 장군은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나 앞에 가서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마음에 품고 있다가 진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진시황의 진나라가 아닌 진주 그럴 때 진짜입니다. 진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진시황의 진나라는 한 600년 뒤에 BC 200년 때 강해졌지 그 전에는 아주 약했어요. 그래서 그 진나라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거의 망할 지경에 처했을 때 용맹한 장군이 나타나서 적을 무찌르고 왕도 죽을 입장에 처했는데 구해줬어요. 그래서 성전을 하고 나서 이 장왕이 연회를 또 열었어요. 그래서 성전 기념, 그 다음에 그 공을 세운 왕을 치하하는 연회를 열었어요. 열었는데 이 장군이 이제는 나도 원수 은혜를 갚았으니까 얘기해도 되겠다. 너무 가슴에 품고 있는 게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왕이 불러서 자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나라도 망했고 나도 목숨을 잃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목숨을 걸고 용맹하게 싸우느냐 했더니 전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납작 엎드렸어요. 이 사람은 무슨 소리냐. 자네 때문에 이 나라를 건지고 나도 살았는데 했더니 모년 모월 모일에 있던 그 연회에서 제가 거짓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그 자리에서 다 잊었네. 그 자리에서 다 잊었네. 이래서게 하고는 더 큰 공을 취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왕은 자기 애첩을 건드린 그 장군을 용서함으로써 나라를 구하고 목숨까지 구했죠. 근데 이게 남은 나라인이니까 별 재미가 없는데 제가 또 이 역사를 보니까 우리 조선 한반도에도 아주 유명한 똑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낙성대 아시죠? 네. 공존 낙성대. 낙성대가 별이 떨어진 자리잖아요. 누구냐? 강감찬 장군이죠. 발효 고려시대의 현종 때 1000년 정도 됩니다. AD 1000년이죠. 아까 BC 800년 1000년 정도 되는데 그때 그랑군들이 두 번이나 쳐들어왔어요. 두 번이나 1010년하고 1010년 1018년에가 두 번에 걸쳐서 그랑군이 쳐들어왔을 때 강감찬 장군이 귀주 대첩에서 완성을 했죠. 그래서 왕이 그때는 고려니까 송도죠. 개성의 왕궁에 초대를 해서 치하하려고 연회를 열었는데 한창 주엉이 물어있고 이제 밥을 먹을 시간이 돼서 밥이 왔는데 밥 뚜껑을 딱
그렇습니까? 빈 밥그릇인 거예요. 강감찬 장군의 밥그릇이 빈 밥그릇인 거예요. 그날의 주인공이 강감찬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만 밥그릇 비었네 해버리면은 그날 주방에서 책임질 내시들은 죽은 거죠, 왕한테.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도로 듣고는 화장실 가는 척하고 나갔어요. 가면서 수락관에 들어갔어요. 주방에 가서 야, 이 사람아, 내 밥그릇이 비었네. 응? 나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 가서 밥이 식어서 바꾸는 척하고 바꾸고, 그러고는 화장실 갔다 오는 척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았어요. 그 내시는 죽을 목숨을 살렸죠. 야, 이 사람아, 이 밥그릇 비었네 했으면 그 내시는 죽은 거죠. 오늘 주인공 강감찬 장군한테 빈 밥그릇 갖다 줬으니까. 그래서 살아난 거죠. 그 이 내시 역시 아까 당교 장군처럼 강감찬 장군이 내 목숨을 살려줬다. 언제 이 연애를 갚느냐 하고 세월을 기다리는데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강 장군이 하도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똑같죠. 정치라는 게 계속 대신들이 강감찬 장군을 왕한테 가서 모함을 하는 거예요. 전하, 강 장군은 겉으로는 아주 충성하는 척하지만은 언제 배신할지 모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에 대해서도 충성하는 척하지만은 언제 딴짓을 할지 모릅니다. 강 장군은 굉장히 위험한 인물입니다. 근데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모든 대신이 다 그러니까 왕도 처음에는 아니다 그러다가 자꾸 들으면 그렇잖아요. 이거 정말 강감찬 문제가 있구나. 그 내시가 지나가다가 오다가 이러다가는 강감찬 장군이 죽을 날이 멀지 않겠구나 해서 결심을 했어요. 내가 총대를 매자. 근데 마침 세월이 흘러서 내시가 가장 높은 자리, 내시 중에 가장 벼슬이 높은 게 상선입니다. 상선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상선이니까 왕한테 늘 가까이 있을 수 있죠. 하루 아주 기분 좋은 날, 전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야 했더니, 사실 제가 일부러 엿들은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오다가 들었는데 많은 신하들이 강장군을 나쁘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강장군만큼 전하께 충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맹한 사람도 없습니다. 강장군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자네가 어떻게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나. 제가 강장군은 뭐가 좋다고 편들겠습니까? 알았네. 이제 그 다음부터는 대신들이 와서 강장군은 뭐하면 시끄러. 시끄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래서 강장군이 도로 승진을 하게 됐어요. 자, 당교 장군 각건 때문에 나라 살렸고, 강장군은 박근혜 때문에 결국은 내시한테 잘 보여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작은 용서가 목숨도 구하고 나라도 구할 수 있다. 제가 이미 나왔으니까 못 올라가죠. 저 마무리를 해주셔야 네, 될 것 드리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에서. 네. 조금 올라갈 수 있습니까? 네. 네, 이겁니다. 아까 초나라 장왕의 얘기는 제가 옆으로 써서 죄송한데 절영지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끊을 절자, 영은 각근 영자입니다. 각근 영자, 각근을 끄는 연회다, 파티다. 절영지연. 네, 뭐 강감찬은 우리나라 고려시대 장군이니까 다 아시는 거고, 초장왕의 절영지연 고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